안녕하세요. 리논부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라고 안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에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5%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SEC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큰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증권성 문제를 걸고 넘어졌죠. 근데 저는 하락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꼭 악재로 작용하여 하락을 촉발했다고 봅니다. 상승 시기에 이러한 악재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지난번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짧으면 10월에서 늦으면 내년 2월쯤 저점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보유 중이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유 중이신 분들도 끝까지 영상을 듣다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악재는 그냥 대세하게 재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하락장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엄청난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95%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콩나물 모양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드 대부분이 제일 고점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버티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고점에 몰려져 있는 상황에서 강제 존버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장을 견뎌서 반감기 대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평단가가 거의 다 왔을 때 대상승장은 끝나고 매도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대부분 본전만 오면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의 평단가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덜 오른 상태에서 상승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4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한 사이클인 4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코인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 지루한 싸움을 이번 반감기에 꼭 끝내야 됩니다. 물린 거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락이 시작됐으므로 무조건 조금이라도 물을 더 타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하락하면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물을 타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탈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닌 코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의 경우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오면 같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의 폭이 문제지 상승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발트의 경우 상패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탈지 말지 내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코인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계좌에서 더 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탄다는 건 엄청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을 탈 수 있을까요?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한지, 코인판의 큰 흐름에 같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확신이 있어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결국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코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신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물을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현재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이자 내기도 현재 월급으로는 빠듯한 겁니다. 모든 걸 걸어서 고점에 나의 전시들을 넣었기 때문에 현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좌절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부수입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자산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몸테크를 해야 됩니다.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영업에 전념을 해야 하고,
월급이 안 올라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대리라도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제 동기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 후배는 대리를 저녁마다 하고 주말에는 노가대나 시간제 알바를 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타야 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물을 타기 시작하면 평단가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을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차트는 초창기 가장 메이저로 불렸던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오스의 차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코인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인판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 자금 자체가 메이저 코인들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 메이저 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체인링크,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등등의 코인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솔라나, 폴리곤, 폴카닷, 아발란체, 파일코인, 비체인 등등이 핫해지기 시작했고요. 지난번 상승 마지막에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세타 토큰, 칠리즈 등 NFT 및 가상현실 코인이 대세가 되었죠. 이런 것처럼 내가 물을 타지 않으면 영영 나의 평단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기회에 물을 잘 타서 평단가를 낮춰놓는다면 다음 대상승기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가만히 놔둬서는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확신하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한 만큼 결과는 바뀝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마이너스 계좌가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과정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성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현금 준비해야 합니다. 하락할 때마다 더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대상승장에서 상승을 만끽하며 빨갛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계좌를 보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화이팅!